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팍스탁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우리 이정우 멘토님은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또 총선으로 한 주 쉬어가고 2주 만에 뵙는 얼굴이니만큼 더욱더 반갑고 멘토님께서는 또 그만큼 더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시장 분석부터 또 멘토님이 발굴해 주신 아직까지 저희가 눈에 띄지 않은 종목으로 또 빠른 시간 안에 수익 채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50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미국에서 견조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후퇴하자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에 물들었습니다. 장중 1,4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작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인 1,394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지수 2%대 약세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2달 만에 2,610포인트 아래에서 종가를 기록했고 7거래일째 이어진 양매도세에 코스닥 지수도 832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자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5% 넘게 오르며 다우지수는 강보합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정우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주신 종목들 얼마나 높은 수익 챙겨갈 수 있었는지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두 자릿수 수익률은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다시 멘토님과 함께 리뷰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종목은 2월 14일 첫 출연 때 알려주셨던 삼익 THK 그리고 3월 6일 종목이었던 시그네틱스 그리고 지난 3월 27일에 알려주셨던 원택입니다. 세 종목 모두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 20%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 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는 자리 옮겨서 멘토님과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이 되는 내용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시청자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정우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내용 한가득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시장 얘기부터 종목 얘기까지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주 만에 뵙는 저희 이정우 멘토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제가 우리 멘토님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쌈짱 방송 열심히 챙겨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밀키트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유가 급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어제 있었던 환율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어제 이슈가 아닌 이슈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파월 의장에서 나왔던 물가지수 2%대까지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좀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었던 거, 이때까지 기대감이 살아 있었던 거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그런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더 약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까지 이런 우려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봤을 때,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하루에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20%, 30%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 단기간으로도 급상승했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좀 더 변화하면서 짧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본다면 이런 시장이 악세장일 때 현금 비중으로 했던 부분은 이제 단타적인 종목들로 많이 넘어갈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방의 압력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략은 어떻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홈런보다는 안타로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1,400원대를 돌파하는 게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외환위기,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까지 겹쳤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때 이후로 다 1년 뒤에는 다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많이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보지만, 길게 본다라면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외환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코로나, 그리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안 좋았던 부분은, 그때는 너무 큰 악재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그렇게 큰 악재냐? 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빼자. 그래도 어느 정도 길게 봤을 때는 지금보다, 오늘보다는 더 좋은 미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비가 내린다고 좀 걱정을 하기보다는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멘토님과 저희 방송에서는 수요일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통하신다면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에서 저희 방송 다시 보기, 그리고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욱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멘토님이 지금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전해주셨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시황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주말 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만 탄탄한 것 같아요. 물가지표들은 더욱더 강력하고 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간밤새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더 잡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시장 지켜보자면 이 환율 말씀해 주신 대로 1,400원 찍은 게 네 번째라고 하던데, 사실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시장 전망치인 것 같더라고요. 멘토님, 시장 저희가 앞서서 홈런보다 안타 이런 전략을 얘기해 주셨지만, 시황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가 본다면은 어떤 대응 전략이 중요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로 올라가면서 그거에 따른 수혜주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환율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기아차,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 올라가고 조정도 주고, 이번 환율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재차
반등하는 모습에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크게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뭐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봐서 그렇지, 도요타를 본다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관련 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봤을 때 현대차는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환율이라는 거를 어떻게 본다라면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좀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설마 1,400원이 되겠어? 했는데 갑작스러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환율 방어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율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더 어떻게 보면 전망은 뭐 지금은 강달러 대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1,500원, 1,600원까지도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다. 근데 이 개입이 실패로 된다고 한다면 1,500원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보긴 필요하다. 근데 환율로만 그 회사를 보지 말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미래 비전이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관련주들도 필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만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거의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이 나라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전 세계 초점은 미국 쪽으로 많이 가야 있다. 미국이 어느 정도 먼저 액션을 취해줘야 나머지 나라들도 어느 정도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너무 강세다.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실적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 우리 시장 얘기 우선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손을 놓고 방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국내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환차익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기차가 좀 힘들어 보이지만 하이브리드차 같은 시장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니까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의 경제만 탄탄하다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에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과 함께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우선은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이 와중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잘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아직 방향성 잡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멘토님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 그냥 따라가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뭐 기본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우리 멘토님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리뷰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저희 2월 14일 합류해 주시고 첫 공략주였던 삼익 THK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좀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주시고 두 번이나 20% 수익을 공략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뭐 15,000원 부근에서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멘토님, 저희 삼익 THK의 얘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삼익 THK를 리뷰할 시점이다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시장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더 요즘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삼익 THK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좀 더 조정이 오면 어떻게 보냐?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미래 비전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로봇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AI 관련주들로 많이 수급이 쏠려 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어떻게 본다면 AI 지금이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무작정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느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지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삼익 TH 같은 경우는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급상승, 한번 수익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락하는 부분을
강력한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대장주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을 이제 찍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정이 오면서 지금 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소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해제되면서 좀 더 시장에 약재로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로봇 관련주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대장주들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근데 나머지 뭐 3ETH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15,000원, 14,000원 자리를 무너지면서 좀 더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언제까지 조정을 받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바닥 잡았을까요? 네, 오. 이제는 슬슬 로봇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바닥이라고 무턱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시장에 먹을 게 많다. 반도체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환율 수혜주 이런 부분을 노릴 필요가 있지. 로봇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번 어떻게 보면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 악재일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다가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을 좀 더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3ETHK 저희가 2월 14일 수요일 밀키트 종목이었고요. 당일에만 2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두 번이나 공략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20%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로봇주들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요즘 잠잠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고 지금 다른 데마가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저희는 조금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한번 담아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로봇 관련주들 좀 전반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러면은 멘토님 로봇을 넘어와서 저희 3월 6일 수요일 종목은 시그네틱스 반도체 관련해서 알려주셨던 종목이에요. 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HBM 쪽으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멘토님이 시그네틱스랑 멘토님의 상성이 잘 맞는 게 수요일마다 좀 급등세가 나타났었던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 종목 역시나 일주일 만에 25%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시그네틱스도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섹터, HBM 관련 섹터로 엮이면서 이런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더 승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냐? 그래야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주가의 상승력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시장이 점점 약세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유행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3ETHK 말할 때는 왜 떨어지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왜 지금 갑자기 트렌드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시장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종목들을 봐야 되고 어떻게 본다면 조정이 오는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왜냐? 저렴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 느낌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으로 채워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HBM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HBM 관련주로 엮이면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본다면 HBM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던 종목, 대표적으로 뭐 테스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 사업에서 HBM으로 엮이는 순간 올라간다. 근데 HBM으로 엮일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는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지금은 시장의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는 놀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어제 같은 장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주식 계좌를 볼 필요는 없지만 종목들을 찾아야 될 시기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매매는 안 하지만 내가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어느 종목을 담아가야 되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BM 관련주 그중에서 시그네틱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다른 HBM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점만 잘 잡으면 급등하는 모습세도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면서 지금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제 있을 급락이 없었다라면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있었는데 좀 더 세게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1,700원대 자리는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게 HBM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시그네틱스 리뷰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같은 시장 계좌 들여다보시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 테니까 계좌는 잠시 묻어두고 새롭게 좀 내가 투자를 노려볼 종목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그네틱스도 그 관련된 종목 중 하나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테마가 돌고 있는데 HBM이 또 한때 시장을 휩쓸었다가 요즘은 또 살짝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저희가 좀 중요한 자리 타점 잘 잡아서 다시 한번 이 종목 공략을 통해서 급등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3월 27일 수요일 종목 원택입니다. 원택은 멘토님이 레이저 의료기기 저희 피부 미용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 당시에 막 질문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비올도 있고 다른 뭐 클래시스도 있는데 원택을 봐야 할 이유 우선 기업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택도 멘토님 소개해 주신 이후로 좀 차트를 보면 약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점 너무나 잘 잡아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 원택의 리뷰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원택 같은 경우는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저는 1분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년도 실적 예상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작년에 비해서 더 높냐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1분기이기 때문에 이 원택 같은 경우도 미용 기기 관련 레이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미용기기 시장이 점점 커져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 관련주도 미용기기 쪽이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 실적이 중요하다. 시장이 약세로 돌아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그 회사가 실적이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많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적이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욱더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미용기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비올이랑 원택 중에 원택을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비올보다는 원택이 좀 더 상승 추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 비올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세로 많이 올라갔지만 하락세도 더 크게 맞았다. 하지만 원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본다면 미용기기 대장 자리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원택 같은 종목을 좀 더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원택 같은 종목이 뭐냐? 실적이 잘 나올 부분. 이번 연도 예상치가 높은 종목들을 좀 더 유익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3월 27일 종목이었던 원택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멘토님이 비올과 원택을 좀 비교해서 원택을 선별해 주신 이유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비올은 계속해서 좀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택은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 해외 매출이 좋기 때문에 또 환율 환차익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정말 멀리 내다보고 이 원택을 소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멘토님과 함께 공략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 원택으로 15%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세 종목의 리뷰 상황 살펴봤는데요. 또 이 종목들 앞서 놓치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알려드릴 종목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QR코드 활용하시면 저희 수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 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이어서 오늘 저희 수요일 시장 열리기까지 한 5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이 장 열리기 전 오늘 시장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 얘기 듣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봐야 될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한국석유 이런 종목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네. 종목이 떨어지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네. 시장이 좀 더 악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반대되는 지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네,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표보다 지수보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시장에서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놓고 바라볼 때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종목, 매매를 하는 종목을 떠나서 이런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체크해보는 용도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되게 고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본다. 이 종목이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더 악세가 연장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석유, 정유 관련주, 해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 등록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런 종목으로 빗대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지금 들으면서 좀 궁금점이 한 가지 생긴 점은 정유주, 해지 관련주 하나 정도는 좀 내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으면 앞으로 시장이나 지수를 좀 선반영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멘토님이 약간 언급을 해주신 종목은 한국석유였어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국석유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주신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이 뭔가 상징성이 따로 있어서 언급을 해주신 걸까요? 한국석유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다. 좀 가볍게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게 지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무거운 흐름이 나타내는 부분인데 네. 이 가벼운 종목들은 좀 더 스피드 있게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하게 하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략하는 부분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내가 보유 종목 현금 비중이 별로 없고 종목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시장이 또 안 좋아질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유가 어떻게 보면은 중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석유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정이 오면 들어갈 필요는 있다.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들어갈지 말자. 네. 하지만 지표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시장을 대응할 때 남들보다 한 발 빠른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저희 장 열리기 전 지켜볼 특징주로 한국석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담아보자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좀 가볍고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정유주 해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나 지수의 움직임을 좀 선반영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국석유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 예측하실 수 있다는 그런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공략에 나서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준비해주신 가격 전략은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보면서 차트상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역시나 멘토님 좀 빠른 시간 안에 든든하게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종목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종목명은 제이스텍입니다. 사실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이름만 봤을 때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테크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택이 들어가는 종목들, 택 들어가는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회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된 업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무인 로봇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 로봇이랑 또 관련이 있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더 약세다. 근데 이 종목은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배터리 셀 업체 IBC사의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인도에 계속적인 투자나 셀 공장을 확장을 하면서 이 회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작년에 500억 구매의 수주를 받으면서 자동화 공정 솔루션 수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말은 이번 연도까지도 먹을거리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번 연도 실적이 예상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높게 나오면서 이 회사 주가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어떻게 본다라면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쪽 회사들이 HBM 관련해서 엮이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데이스텍에서는 HBM 관련으로 엮이는 모습세는 없지만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HBM 관련 연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장보다 HBM 관련 시장이 더욱더 커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개발만 들어간다, R&D만 들어갈 경우만 있어도 주가의 상승 산력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기존 사업에서 수익을 벌고 있다. 그 OLED 시장이 우리가 지금 주력 시장이 아니지만 점차 알게 모르게 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TV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이 싸지면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 그런 네.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OLED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놓은 모습체가 나오면서 긍정적이다. 거기에 플러스 2차 전지까지. 어떻게 본다면 한물간 테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봇 관련주들, 2차 전지. 하지만 이게 주가도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없지 않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 이번 연도 예상치까지 덩달아 좋게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포트에 담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드는 게, 저희가 좀 뭐 시장에서 지금 트렌디하던 안 하던 좀 주목받고 있는 산업과는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 분석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면은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가 조금 주된 사업이지만 여기에 저희가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쪽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미국의 배터리 셀 업체인 IBC의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수주 계약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멘토님이 리뷰 종목 얘기해 주실 때 계속해서 지금 로봇주들 눌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모멘텀 관련해서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오늘 수요일 시장 열렸기 때문에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7일 수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그래도 우선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정도 상승 보이면서 2625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가량 조금 더 상승폭 키워가면서 839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은 거래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상방으로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80억 정도, 방금 370억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5억 정도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물량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광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 이 틱톡이 유통 관련된 일을 또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에 관련된 종목들 모비데이즈 어제 시간의 거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고요. YG버즈도 1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FSN 같은 경우에도 이 틱톡과 공식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역시나 21%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쪽 보고 가시도록 하겠는데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마찬가지로
가지로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소속부 변경이라든지 투자주의 종목 환기 해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시장 상황 그래도 어제 좀 강한 낙폭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마감까지 이 흐름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종목 제이스텍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오늘 공략해볼 종목 제이스텍 앞서 기업 분석 얘기 들어봤는데 이어서 저희가 차트 흐름 살펴보면서 기술적 분석 내용 그러면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한 0.5%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9,0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옆으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멘토님, 우리가 제이스텍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제이스텍 같은 종목은 9,000원 선이면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봐요. 왜 네. 그렇게 보냐? 네? 지금 시총이 1,500억대인데 기업 분석을 보자고 한다면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이 185억입니다. 네, 되게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보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되는 기업들이 좀 더 되게 주가 상승력이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맞춰가 가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요즘 트렌드인 반도체 관련 종목을 안 갖고 오고 왜 이런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네. 저는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연도 예상 실적 그거에 따라서 회사가 움직여 준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제일 많이 때려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환율이나 급등 부분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소형주 그 중에서 좀 더 탄탄한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어떻게 본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박스권 이 부분에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 부분까지 올라갔다. 네. 라고 보고 있고 그 말은 주가가 이제는 하방 압력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로는 얼마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상방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네.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한 단계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박스권 돌파라고 하는 부분, 이 박스권 된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 계속된 호재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진입가는 9,000원 선 부분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손절 부분은 7,500원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목표가가 더 높은 종목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000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손절되는 부분보다는 목표가가 더 높은 부분. 이 말은 뭐냐? 어떻게 본다라면은 좀 더 상승하는 부분이 높다. 박스권 하단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이스택 차트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멘토님이 자세히 좀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뜻 봐서는 굉장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고 고점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오늘 가격 진입하기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9,000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가로는 7,500원,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남은 시간 또 멘토님 이렇게 시장에 또 실시간 대응까지 너무나 잘해 주시기 때문에 특징주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대응책과 방향성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저는 사실 테스가 최근에 굉장히 좀 다시 한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9% 넘게 강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멘토님이 앞서서 우리 리뷰 때도 그랬고 시황 얘기 때도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는데 이 테스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네, 삼성전자로서 어떻게 보면 HBM 관련 공정 장비를 수주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다. 그 말은 삼성전자 HBM 관련해 가지고 공정이 확장이 되면 테스의 수주 물량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앞선 장 전에도 말씀해 드렸던 게 요즘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 HBM 관련주 대표적으로 네, 네. 뭐 테스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맞아요. 네, 엮이면서 올라가는 부분. 왜 근데 엮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발이냐 아니면 수주까지 받았냐라고 봤을 때 수주가 어떻게 보면 제일 탑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미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실적이 찍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정 확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파트너십으로서 더욱더 확장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스 이 종목은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HBM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거의 뭐 30% 50% 올라갔다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만 원 선 부분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단기적으로 5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다. 물론 뭐 거기서 10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50%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적으로 한번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세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물량들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HBM 관련주들이 요즘 올라가는 모습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끝나는 거냐 라고 본다고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찍힐 부분이 제일 크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 라고 저는 봤을 때 5월 20일경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HBM 관련주들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HBM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첫 번째 종목 테스에 관한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5월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테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HBM이라는 건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멘토님이 테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전문가님 제가 좀 멘토님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필옵틱스. 사실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 한 차례 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수 힘들 때 휩쓸고 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길게 지켜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반짝하는 테마였을까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시장에 아주 큰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
어떤 부분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다. 네네. 근데 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크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고성능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려고 한다면 기존 기판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발짝 느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SKC가 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중대형주에서는 피롭틱스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OLED, LCD 관련 회사였는데 왜 유리기판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넘어갈 때 그 파장은 되게 크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때까지 핫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기존 사업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갈 때 주가 상승력이 올라갔던 부분, 뭐 대표적으로 금양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런 네. 부분이 그런 부분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지금 유리기판들이 좀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시간을 걸리면서 올라갔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다 일주일 동안 뭐 50% 오른 종목들, 맞아요. 뭐 30% 오른 종목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이지만 저는 이 조정 구간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인 개발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용화되고 더욱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시장에 좀 더 게임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 유리기판 앞서서 이제 반도체가 점점 더 높은 공정 그리고 수요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할 것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해주신 대로 피롭틱스도 원래는 OLED 디스플레이 네. 쪽이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엮이면서 급등세가 나타났던 것까지 알겠는데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돌아와서 소재 쪽인 유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발굴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유리기판 쪽은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소재 쪽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닝 뭐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네. 우리나라 쪽에서도 뭐 삼성이나 SK나 어떻게 보면 LG이노텍도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적으로 넓혀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했던 장비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좀 더 빨리 우리나라가 네. 호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소재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한 발짝 느려요. 네, 네.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 소재들도 이제 국산화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부분도 되게 많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는 좀 더 한 발짝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발짝 느린다. 근데 장비 관련 부분은 좀 더 세계적인 레벨에 비했을 때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비 관련 쪽으로 눈여겨보는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재를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르다. 지금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종목 정도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이 삼성전자도 지수와 함께 강하게 밀리면서 8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오늘 그래도 조금 강보합 수준에서 8만 원 초반대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8만 6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컸었던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 이렇게 조금 눌렸지만은 반등 뭐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느끼는 게 호재가 있으면 왜 떨어지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미국에서 그 보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호재가 나오니까 좀 더 그래도 잘 버텼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세가 컸지만 삼성전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걸로 유한을 삼아야 되냐라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어떤 시점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왕이 언급을 했을 때 그때가 맞아요. 삼성전자가 제일 큰 상승세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엔비디아 잭슨왕이 또 한 번의 삼성전자를 언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언급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8만 원 선 밑에서는 이제는 다시 한 번 또 줄까?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물론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어떻게 본다면 85,000원까지 찍고 지금 오늘 조정은 긍정적인 거다. 지수도 같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막 H뱅 관련주 뭘 사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라. 물론 저는 SK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충분히 삼성전자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잭슨왕의 언급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 들어봤는데 엔비디아와 함께 묶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제이스텍이었고요. 목표가 11,000원 제시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